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사업이 오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청 복원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에서는 관련 소식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당금입니다. 예,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죠? 네, 지금 옛날 그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현재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지난 2009년부터 해가지고요. 네. 전남도청 별관 건물 전체를 철거하려다가 5.18 단체와 지역사회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통해서 그 보전을 요구를 했지만 끝내는 네. 별관 일부가 헐리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이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건물만 남은 채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네. 5.18을 상징하는 건물 자체가 사라지면서 5.18 정신이 훼손된다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그 도청을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네. 2017년부터 5월 어머니들하고 5.18 단체 시민사회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보존하고 또 운영을 복원하자라는 운동이 그 5.18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설립이 되면서 6년째 지금 그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네. 연구 조사라든지 어떤 실태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역을 거친 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어요. 사실 원래는 228억 정도였는데 네. 추가 사업비 한 200억 원이 더 추가가 되면서 총 500여 원으로 최종 그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복원 공사가 들어갑니다. 네. 도청 복원 추진단은 옛 도청 복원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는 민주화 운동의 성질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복원이라는 문제가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컴퓨터에서 파일 한 번만 손상돼도 그거 복원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예, 정말 어렵죠. 그리고 원상복귀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 같은 것은 건물이잖아요. 네. 이 건물 자체가 한번 헐렸다가 다시 새로 그 옛날 80년대 그 과정으로 복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네. 이게 건물이나 그 안에 내용의 컨텐츠를 다시 복원한다는 의미가 어디까지이며 또 무엇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지금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범위도 굉장히 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네. 문화전당 이 설계 그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건물의 그 전체가 헐리느냐 아니면 일부만 헐리느냐, 그다음에 그 지하로 갈 것이냐 지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2002년 이후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 도청에 가서 관련돼서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전당의 위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 5.18 광장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 네. 예술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계승해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건물이 헐리게 되면서 정신까지 좀 파괴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전당 그에 위치해 있는 도청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와 또 5.18 단체와 또는 그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아세요? 우리 지역에 5.18 사직지가 29개 정도 있는데 네.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직지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이 도시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었던 그 의미 있는 공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네. 그런 건데 지금 최근에 뭐 모든 거 옛날 것은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좀 시대착오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5.18은 역사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기억을 해야만이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데 네. 도청 복원의 중요성이 이만큼 굉장히 절대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도청 복원이 다시 첫 삽을 뜬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면서 사실 네. 우려감도 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옛 전남도청이 그게 네. 1980년 5월로 돌아가겠다는 게 이게 도청 복원의 취지인가요?
원래 그 도청 복원의 취지가 역사성에 근거하는 복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는 복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원을 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5.18 민주화 항쟁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이 국립아시아 문화 전당과 상생할 수 있는 복원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1980년 모습의 운영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건물의 상태하고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 여부 건축법 등을 다 고려해서 복원에 들어갈 텐데 이 복원 대상이 전남도청 본관 그리고 별관 회의실 그리고 도경찰국 및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 동이에요. 네. 별관은 아시다시피 5.18 당시에 그 4층 건물이었는데 현재는 일부가 철거되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그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철 구조물 아시죠? 예. 거기 그리고 전당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1, 2층은 전당으로 통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3, 4층만 복원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네. 옛날에 무기고였고 시민군의 그 식사 공간이었던 도청 회의실은 그리고 그대로 놔두고 내부 공간만을 복원하겠다. 그리고 상무관은 외형의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내부 바닥재라든지 난간 등만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복원 계획들을 세워놓은 건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전당이 건립되면서 새로 생겨진 미디어월을 또 철거하면서 5.18 당시 시신 수습 장소였던 방문자 센터는 또 철거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ACC 전당에 세워진 미디어월과 상무관 내 정양창 작가의 설치 작품이 철거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80년 5월 당시 경찰국 후면에 설치된 경찰국 그 뒷면, 네. 그러니까 건물의 뒤쪽에가 원래 보존 상태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설치되어 있는 철골 구조물에 설치된 미디어 월이라는 LED 설치 그 문제가 지금 존치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미디어 월이라는 이 철거 반대를 하는 전당 측은 이 전당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5.18 컨텐츠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미디어로 내보내는 장치로 사용되는데 네. 이거 30여 원이나 들였는데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네. 또 이러한 그 LED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광주 시민들에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철거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네. 또 시민단체 측에서는 5.18 사적지가 그러한 그 철골 구조물 때문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도청 복원의 완벽함을 위해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이 좀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주장입니다. 네. 네. 또 상무관 내 설치된 정영창 작가의 설치 작품 또 철거돼야 한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제 그 도청 추진단 복원이 사무실에서 그 네. 논의가 좀 있었어요. 3시간 동안. 네. 2018년에 5.18 민중항쟁 38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네. 행사위의 기획으로 그 설치되어 있는 그 정영창 작가의 작품이 검은비라는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하고 어떤 순간 정신을 되새기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 검은비 설치 작품이 지금 철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네. 20대 이후에 독일로 건너가서 30년을 작가 활동을 했던 정영창 작가는 이번 도청 복원이 결정되면서 광주시하고 추진당 그리고 문화전당으로부터 이 상무관 내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 작품 검은비를 철거하라는 내용 증명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네. 어제 그 도청 복원 추진위원 사무실에서 3시간에 걸쳐서 그 논쟁이 진행이 됐어요. 네. 전당 관계자는 그 논의 과정에서 참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 네. 전당이 집주인이니까 그 집주인으로서 그 상무관에 있는 정영 작가의 작품을 빼라. 이 말에 굉장히 그런 발언과 모습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술가 그리고 참석했던 시민들의 분노를 샀는데 네. 결국엔 집주인의 권력으로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강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 어떤 절충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강압적으로 집주인이니까 나가라 이런 것은 좀 네. 예술가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정영창 작가는 제독 작가인데요. 네. 이 작품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2014년도에 그 비엔날레에서 달콤한 이슬 1980년 그 후 특별전 초대 작가로 광주에 와 있을 때 네. 5월 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상무관에서 어떤 느꼈던 아주 특별한 감정을 작품으로 해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네. 오랜 세월 동안 작품을 만들었던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 검은 쌀로 한 150kg 정도에 되는 쌀에 그 쌀을 이용해 가지고 뭐 가로 8m, 세로 한 거의 3m 정도의 대형 설치 작품을 컨테이너로
그 독일에서 싣고 와서 상무관에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매년 5.18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게 하고 기념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작품으로서 승화를 시켰던 그런 부분인데 네. 아마 이러한 계기가 됐었던 게 이제 독일에서 30년을 작가 생활을 하면서 네. 독일도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사죄라든지 뭐 역사 의식이라든지 국민들이 이렇게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승화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돌아다보고 그리고 세계적인 현대 미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를 그 지켜봤던 작가로서 네. 광주 5.18이 세계인들의 공감하고 소통을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은 무엇일까라는 깊은 고민으로 그 생겨난 작품이 바로 검은 비인데요. 네. 이게 행정적인 이유 그리고 작품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게 전당하고 추진단의 이 결정이 예술가를 좀 위협했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 네, 정말 안타까운 네.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